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단순히 손발이 저리거나 머리가 무거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결국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증상이나 스트레스로 여기고 넘기곤 합니다. 특히 검사 수치는 정상이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이는 혈관이 조용히 노화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혈관 내벽은 매우 섬세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혈압이나 활성산소, 당의 과다 섭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손상이 누적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 곳곳의 세포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기능 저하를 겪게 되며 이는 전체적인 활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혈관 건강을 단순히 심장이나 뇌졸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매일의 컨디션과 직결되는 전신 건강의 시작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유연성을 잃어가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관리와 회복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혈관 건강을 위해 꼭 약물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 가지 자연식품이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단맛이 강해 멀리해야 할 음식이라고만 여겨졌던 꿀이 사실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순환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꿀의 작용 원리와 그 의미에 대해 내과 전문의로서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꿀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민간요법이나 보조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도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꿀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닌 생리 활성 물질의 보고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효소, 아미노산, 칼륨,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생리 활성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혈관 내에 축적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혈관의 내피세포는 외부 자극에 민감한 조직이므로 고혈압, 스트레스, 고혈당 등에 의해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때 꿀 속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혈류 흐름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꿀 섭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꿀을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혈류 속도가 향상되고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맥파전 달속도, 즉 혈관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개선되어 평균 혈관 나이가 3.8년 정도 젊어진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꿀이 단순한 단 게 아닌 혈관 건강을 돕는 천연 항산화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물론 꿀 하나로 모든 혈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한다면 혈관 기능 개선과 활력 회복에 있어 충분히 긍정적인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과 진료 현장에서 약물 치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회복 사례들을 접하면서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꿀은 그 중에서도 특히 혈관을 위한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꿀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선 꿀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들은 혈관 내 활성산소의 축적을 억제합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벽을 공격해 염증을 유발하고 그 결과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꿀 속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혈관 내피세포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꿀에 포함된 효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글루코스 옥시다아제라는 효소는 체내에서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데 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통해 혈액 내 유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으로 인한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신 순환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며 특히 만성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혈관벽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꿀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이들 미네랄은 신경계 흥분을 억제하고 교감신경의 과도한 반응을 완화함으로써 혈관이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잦은 고령층에게 이러한 안정 효과는 혈압 상승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꿀의 당 성분 자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균형 있게 포함된 자연당으로 체내에서 흡수될 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점은 단순 정제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꿀이 신체 피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꿀은 항산화, 한겸증, 면역 조절, 에너지 공급 등 여러 측면에서 혈관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의 혈관 보호 효과는 실험실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시험과 동물 연구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22년에 실시한 임상실험에서는 60세 이상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아카시아 꿀을 매일 아침 공복에 섭취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혈류 속도가 평균 15% 증가하고 염증 지표인 수치가 12% 감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맥파 전달 속도, 즉 혈관의 탄력성과 관련된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어 실험 참가자의 혈관 나이가 평균 3.8년 정도 젊어졌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혈관 회복의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한편 국립의료원에서 시행한 동물 실험에서도 꿀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실험 동물에게 꿀 추출물을 4주간 투여한 결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17% 낮아졌고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하는 알파 농도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꿀이 지방 대사 개선과 염증 억제에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적 증거입니다. 꿀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약물처럼 작용하지는 않지만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순환 기능 전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고령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손발 냉증, 어지러움,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은 이러한 미세순환 장애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꿀의 꾸준한 섭취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효과는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므로 일상 속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꿀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혈관 관련 효능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관 탄력성의 회복입니다. 꿀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 내벽에 있는 세포들의 산화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단단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보다 유연해지고 피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둘째는 혈압 안정에 기여하는 점입니다. 꿀에는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꿀 속에는 글루코스 옥시다아제와
카탈라제 같은 천연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성분은 체내에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하여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꿀은 체내 흡수가 빠르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천연 당질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친 세포에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다섯째는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꿀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유도하여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자기 전 따뜻한 꿀물을 마시는 습관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꿀은 단일 기능이 아닌 다중작용을 통해 혈관뿐 아니라 전신의 순환계와 신경계, 면역계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으며 일정한 시간대에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꿀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섭취를 넘어서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이라면 그 물에 천연 꿀 한 스푼, 약 7리는 정도를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물의 온도는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수준이어야 하며 너무 뜨거운 물은 꿀 속의 효소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섭취는 위장과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돕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이후의 활용입니다. 점심을 먹은 뒤 나른하고 피곤할 때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마시면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꿀 1티스푼에 레몬즙 몇 방울 또는 계피가루 소량을 섞으면 혈당 급등을 막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꿀과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세 번째는 숙면을 돕는 야간 활용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물에 꿀 반 스푼 정도를 섞어 마시면 꿀 속의 포도당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해 마음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때도 역시 물은 너무 뜨겁지 않도록 하고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섭취량의 관리입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2에서 3스푼 이내로 제한하며 공복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속쓰림이나 혈당 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꿀의 품질 확인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100% 천연 벌꿀인지 첨가물이 없는 제품인지 라벨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가공꿀은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혈당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의 꿀 섭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방법을 달리해야 더욱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분의 경우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 이후나 저녁 식사 후 섭취가 더 적절합니다. 공복에 꿀을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후 30분 정도 지나 따뜻한 꿀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레몬즙을 소량 첨가하면 혈관 수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도 꿀을 반드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량과 섭취 타이밍입니다. 하루 1스푼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며 정제된 가공꿀보다는 벌집꿀이나 자연 그대로의 꿀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편 냉한 체질로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는 분이라면 꿀에 생강즙을 한 티스푼 정도 섞어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꿀은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주기 때문에 이 조합은 순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열이 많은 체질, 즉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은 꿀을 찬물에 희석해 마시거나 얼음과 함께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매실 원액과 꿀을 함께 섞어 마시면
피로 해소와 천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꿀을 바로 삼키기보다는 따뜻한 물에 희석하여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를 자극하지 않고 흡수가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맞춤 섭취 방법은 꿀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안전한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꿀은 자연이 준 귀한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의 경우 꿀 섭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대상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천연당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 섭취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한 후 하루 1스푼 이하, 식사 직후 섭취로 제한하며 혈당 체크를 병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 질환자와 비만 환자입니다. 간 기능이 약한 분은 꿀 속의 과당을 충분히 대사하지 못해 지방간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비만이 있는 분의 경우 꿀의 열량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꿀 한 스푼에는 약 29kcal가 들어있으므로 무의식적인 과잉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근고제나 혈압약,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꿀이 약효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분도 꿀 섭취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꿀에는 꽃가루나 꿀벌 유래 단백질이 미량 포함될 수 있어 두드러기나 가려움 같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섭취할 때는 반 스푼 이하의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 꿀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아의 장은 이를 무력화시킬 능력이 부족해 심각한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꿀을 섭취하고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할 경우 그 효능을 절반도 누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해야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끓는 물에 꿀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꿀 속의 효소와 비타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꿀의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탈라아제나 글루타시온 같은 성분은 50도 이상의 열에 쉽게 변성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35도 내외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공복에 꿀을 과량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꿀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아침에 2-3스푼씩 드시는 분도 있지만 공복에 많은 양의 꿀을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이 생기거나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총 2에서 3스푼 이내로 제한하고 식사 전후 30분 이내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공꿀과 천연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꿀 중에는 설탕 시럽이나 인공 향료가 섞인 제품이 많아 겉보기에는 꿀처럼 보여도 실제 효능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공꿀은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벨을 통해 원재료가 100% 벌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단일 꽃꿀이나 국산 천연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섭취 온도, 섭취량, 품질 확인이라는 세 가지 요소만 올바르게 관리해도 꿀이 우리 몸에서 나타내는 작용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결국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한 스푼의 꿀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순히 혈관 기능의 개선을 넘어 삶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꿀물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은 단지 몸에 좋은 무언가를 섭취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작은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피로가 덜 느껴지고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몸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바로 작은 일상의 반복이라는 점입니다. 혈관은 매 순간 우리 몸을 순환하는 피를 책임지는 통로이자 생명의 흐름을 담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이 젊고 유연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꿀은 바로 그 관리를 돕는 자연의 도구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특별한 조건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꿀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현실적인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식품이든 마찬가지로 꿀 역시 과신하거나 과용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후 적정한 방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건강은 크고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정확한 실천에서 비롯된다고요. 하루 한 스푼의 꿀이 바로 그 실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나는 내 혈관을 오늘보다 더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짐 하나가 반복되면 어느 날 몸도 마음도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